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갈등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1+1+알파 구상입니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기금 재원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도쿄 와세다 대학에서 특강을 통해서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서 자발적인 기부금 형식으로 진행을 하자. 여기에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 형식을 더하고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재단 잔액 60억 원도 포함하고 기금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한국 정부가 더 보탤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의견이다. 본인이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대학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 제안만 놓고 보면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러니까 선의는 알겠어요. 문희상 의장이 무슨 의도로,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경색이 돼 있으니 그 관계를 좀 회복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얘기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몇 가지 지점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 내는 거면 그것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국민이 이것 때문에 성금을 걷는다. 물론 그것도 자발적으로 걷겠죠. 그런데 사실 일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성금을 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반발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뭐 화해와 치유재단 잔액 65억 원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목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위안부 할머님들 그 문제 관련해서 일본이 돈을 기금을 출연했고 박근혜 전 정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재단이 설립됐다. 그게 또 피해자 할머님들의 반발 때문에 결국 운영이 제대로 안 된 돈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돈을, 뭐 지금은 이제 파기된 상태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 일본이 원래 우리에게 돈을 줬을 때 했던 말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피해자 할머님들이 이 문제를 또 그렇게 어떻게 반응하실지 이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론의 여러 가지 좀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일본도 당장 반응 나오는 게 뭐 이건 한국이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 성사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제 반대급부 혹은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을 인지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국회의장으로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그러한 개인적인 욕구가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전 이게 문희상 의장의 개인적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우리 국내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일본 정부의 반응도 냉랭합니다. 그렇지만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1+1+알파라는 제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조금 섣부른 일본과의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한일 갈등이 상당히 깊어졌고 이제 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세안 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아베 총리에게 갑자기 회동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제. 네, 문희상 의장 얘기는 어제였고. 그러한 대화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만 갑자기 우리가 한편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 이야기하고 일본과 전쟁이다, 뭐 죽창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자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 제스처를 바라고 국회 수장인 문희상 의장도 일본 측으로부터 냉랭한 반응을 듣는 이러한 제안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외교적으로 충분히 대화를 가지면서 대법원의 판결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이만큼 악화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게 문희상 의장 개인의 무리수가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만든 우리 정부 외교의 어떤 저는 무능력의 상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의 의견이라고는 하시지만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 그냥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만은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반응을 살펴야 되는데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 없고 공영방송인 NHK가 이렇게 보도는 했습니다. 일본 정부 그리고 집권당인 자민당 문희상 의장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대세인 것 같다. 아베 총리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 나눌 때 입장 바꾸는 일 없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배상 최근에 이제 문제와 갈등과 관련해서 한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내놓지 않으면은 일본이 먼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베는 여기에 의견에서 한 발짝 더 물러서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 NHK 보도란 어느 정도 좀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형태든지 사실 일본 정부도 기업이 돈을 출연하는 그런 형태의 일체안은 받지 않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국내 여론을 넘기가 저는 더 만만치 않을 걸로 봤습니다.
국내 여론을. 근데 지금 이 문희상 의장의 안 같은 경우는 국내 여론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일본 정부조차도 냉랭한 반응을 보인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이런 제안을 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급하구나. 그러니까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아닌가. 지금 한일 양국의 협상 국면에서 오히려 일본에게 여유를 건네주는 악수가 되어버렸다. 이런 점에서 문희상 의장의 섣부른 제안, 개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고 국가 의전 서열로 봤을 때 대통령 바로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의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한일 갈등 국면에서 우리의 입지를 줄여주었고 이 상황을 지금 미국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갈등 관련해서 미국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한다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도 이 문희상 의장의 아이디어를 보고 역시 한국이 뭔가 더 양보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상황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이 제안이 문희상 의장 개인으로 봤을 때는 좀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제안일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상당히 훼손한 네. 좀 그러한 제안이었다고 좀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희찬 시사평론가는 이제 개인의 의견 그리고 의장의 의견을 떠나서 오히려 이제 우리의 어떤 이익을 해하는 중대한 사안 정도까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희상 예. 의장이 제안한 것 중에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한일 간에 어쨌든 이 문제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네. 일본도 사실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든지 연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미국도 중간에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대화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아베 총리도 지난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어도 대화의 필요성은 인식을 했어요. 그 부분까지는 동의가 됐고 물론 네. 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해결될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서로가 이렇게 안 좋은 관계를 계속 가는 것은 양측 다에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느 한쪽이 이익이 있고 어느 한쪽이 손해 보는 이런 게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치킨 게임 비슷한 양상이 되는 거예요. 한일 관계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물론 대화나 아니면 어떤 협상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어떤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협상을 앞두고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어떤 국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한일 간에 어쨌든 양쪽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풀 수 있는 부분 풀고 또 문희상 의원이 제안한 것 중에 혹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은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의 입장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지난 정부에서 화해치유 기금, 앞서 잠깐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수많은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이 안 됐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했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 의견도 물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구체화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피해자들의 반응이나 피해자의 이제 변호인단과는 전혀 교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피해자들은 반발하실 거라고 보여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예. 이것도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징용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징용 피해자분들이 돈을 받고 싶어서 이런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본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예. 정색이 알리고 싶은 것이고 그걸 뭔가 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 부분뿐만 아니라요. 일본의 사죄를 받고 싶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안부 할머님들도 그렇고 징용 피해자들도 아무 죄 없이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네. 인권이 다 유린되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의 책임 있는 사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책임 없다고 저렇게 미루고 있고 아무 책임이 없고 그 당시에 한일 협정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저런 태도를 보일 때 그게 화가 나서 징용 피해자들이 저렇게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예. 받아낸 건데 우리 국민들이 나서 이걸 해결해주고 우리 정부가 나서 해결해준다고 하면 일본은 끝까지 사과를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예. 또 위안부 할머님 문제도 위안부 할머님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그 돈을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전혀 사과 안 하잖아요,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희상 이상의 제안이 예. 그렇게 썩 쉽게 받을 수 있는 네. 제안은 개인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뭐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두 분이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댓글이 최근에 이제 없어지는 분위기는 해도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무플이라고 하는데 국회 수장이 한 얘기인데 일본 가서 정치권의 반응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청와대나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 개인 의견일 뿐으로 안다 선을 좀 긋고 있고요. 여야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한 논평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논평을 내기가 조금 힘든 분위기이긴 한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문희상 의장 어쨌든 국회의장이 되면서 무소속이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어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국회의장의 의견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도 좀 힘든 것이고 그렇다고 이 제안을 받자니 국내 여론의 역풍이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이나 이번에 강기정 정무수석과 관련된 전선이 걸쳐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깊은 관심을 못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서 네.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가 거듭 강조한 것처럼 문희상 의장이 뭔가 의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면 우리 정부와 외교부도 적극 검토해보자고 나섰겠죠. 그러나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